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의 협상이 대체 왜 이렇게 결렬이 됐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를 연결해 볼 텐데요. 백악관 취재단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한 박성우 특파원 그리고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박성우 특파원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것도 아주 급박했을 것 같은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곳 프레스센터는 이제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한국 기자용이 있고 일반적인 외신 기자용 그리고 백악관 취재단용이 있었는데 워낙 돌발 상황이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은 기자, 아까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정된 시각을 1시간 지나도록 오찬이 시작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저희도 궁금해했었잖아요. 그렇죠. 회담장에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대표로 취재를 하고 있는 백악관 기자들의 그 SNS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공동 성명이 없다 그리고 오찬도 없다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3일째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에 나와 있는데 오늘 기자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국제미디어센터 속에서 별도로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인데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쪽으로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한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외에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숙소 쪽을 살피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우 기자가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데에는 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아까 좀 하더군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하러 하노이에 와 있지만 이 온통 정신은 워싱턴 DC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이제 TV로 생중계가 됐는데 1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고 또 뭐 해결사라는 이제 얘기가 따라붙는 마이클 코온 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공개 증언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문회가 중계되기 1시간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사실 보면은 여기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 올리는 거를 제가 한 24시간 동안 지켜봤더니 12개를 올렸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 정상회담 관련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정치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거짓말장이다. 자기 복역 기간 줄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위법 행위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국내 정치에서 위기인 상황에서 외교라도 잘해서 뭔가 이 성과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설프게 합의를 해서 들어갔다가는 안팎으로 굉장히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합의를 엎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코온 변호사 그 청문회 내용은 국내에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우선 이제 청문회 증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정신 이제 경쟁자였죠. 민주당 후보한테 이 타격을 주는 해킹 이메일 공개가 된다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제 여성 2명한테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 이런 내용을 이제 코온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제 초대형 트럼프 타워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러시아 쪽과 이런 협상을 진행하라 이런 지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 쪽에 그런 이제 투자와 이런 경제적인 반대 이런 지원을 해주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좀 개입해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아니야.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수사의 칼끝이 트럼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기소가 되진 않습니다만 거칠게 말하면은 임기 끝나고 사법처리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뭐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요. 사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고 해서 혐의 내용이 뚜렷해지면 점점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소속 정당인 그 공화당의 주류 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또 야당인 민주당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주류 언론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은 뭐 이제 뭐 전망도 하고 낙관적인 측면도 많이 주목을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돼지 입술에다가 립스틱 바르는 격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해주고 오면 의회에서 다 막겠다. 그리고 또 어제는 상원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문 일면에 코온 청문회가 나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엎으려고 뭔가를 섣불리 합의를 해준다면 북한한테 그럼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트럼프가 위기 돌파용으로 북한에 양보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이 양보론이 트럼프한테도 큰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악관 내에서 심지어 참모들 사이에서도 정상회담 회의론이 직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들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 정보 당국이 또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해도 그걸 공길이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팩트를 가지고 보고하는 정보기관도 다 무력화하고 공권력을 부정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수준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엎어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네, 이런 이제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북한의 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말 받기 어려운 카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최종 협상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목표는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재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또 대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이렇게 네가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해제해줄게라고 해야지 이제 협상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이제 앞으로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핵을 버리겠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실제로 북한 인민들에게 지금은 준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제재가 하나도 뭐 완화는커녕 뭐 면제도 받기 힘들죠.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조차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네.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도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아예 제재 해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협상의 최종 종착역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은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요구한 사항 이것에 대한 북한의 답변 이것도 역시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사인을 하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6.12 정상회담에서 4개의 기둥이라는 그 4개의 의제라는 것에 북미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 뭐 유해 송환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핵화가 바탕이 돼야지 다른 기둥들의 내용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욘드 영변, 우리는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뭐 영변 이상 그쵸. 더 달라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영변 핵단지 이외의 핵물질 생산 시설 아니면 뭐 사찰, 또 미사일, 탄두 반출 이런 문제 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어떤 가능한 그 비핵화 방안들을 이제 뭐 패키지를 뭔가 만들어 온 것 같지만 미국이 그 이상을 요구하고 그러면 북한도 그럼 제재를 완화를 넘어서 아예 해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문에 좀 서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런 합의가 오늘 안 됐다는 것은 이 비핵화하고 제재 완화 서로 요구가 안 맞았다는 것인데 이런 평행선이 정상들 간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는 실무 협상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정상들 간의 테이블에 올랐었던 것이고 끝내 뭔가 비핵화의 개념 자체도 합의하지 못한 그런 근본적인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